모르겠네. 하여튼 비약분지 또 갔네. 자, 5월 소식이랑 뭐 빠르게 봅시다. 일단 현대시 나와있는데 시험번이 아니다고 하니까 그냥 정시 읽듯이 존나 빠르게 읽겠습니다. 오동나무 꽃으로 불 밝힌 이곳 첫 여름이 그립지 아니한가 되어 있으니까 그립다는 거네. 그립다는 거고요. 어린 나그네 꿈이 시시로 파랑새가 되어 오련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 과거 얘기하는 거네. 약간 유년 혹은 어렸을 때 과거 이 정도로 잡고요. 과거가 그냥 그립대요. 나무 밑으로 가나 책상 턱에 이마를 고일 때나 네가 남기고 간 기억만이 소곤거리는구나. 자주 보고 싶다고. 그래서 너라고 되어 있으니까 대화치 잡히고요. 말을 건네는 어투 잡히고요. 대상이 잡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기억이 소곤거린다 되어 있으니까 추상의 구체가 잡혀 있고요. 음성 상징어 사용되어 있고요. 이런 거 그냥 다 확인하실 수 있죠. 모처럼 만에 날아온 소식에 반가운 마음이 울렁거려. 그래서 아, 내 소식을 접했네. 네 소식을 접했고요. 그러니까 화자의 정서가 두 가지 정도로 반응이 나오는데 일단 반갑다. 그 다음에 가여운 글자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글자가 가벼운 게 아니라 네 소식이 가엽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 감정이 이렇게 반가움, 그 다음에 가여움, 이 정도 두 가지 감정이 잡히는 것 같아요. 가여운 글자마다 먼 황해가 남실거린대요. 그래서 네 소식을 접했더니 어디가 떠오른대요? 황해가 떠오른대요. 네 소식을 접하니까 황해바다가 떠오른대. 소식에 뭐 이런 게 적혀 있었나 보지? 황해 바다 소식이. 그 다음에 여기 앞에 말줄임표 들어가 있고 여기 말줄임표 양 사이드로 잡혀 있잖아요. 그럼 여기 독립적으로 연을 한 행으로 구성을 해놨단 말이야. 그러면 나는 갈매기 같은 종선을 한창 치달리고 있다 했으니까 화자가 진짜로 그러면은 배를 타고 어딘가를 가는 거는 아니고 네 소식을 듣고 황해바다가 떠올랐으니까 바다 생각을 하면서 뭐 너한테 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겠지. 화자의 의식입니다 이건. 갈매기, 종선, 황해 이거 전부 다 바다 이미지로 이렇게 세 개를 엮어 놓은 거고요. 황해바다, 갈매기, 그 다음에 뱀, 종선. 그래서 화자의 의식이 네라고 돼 있는 너한테 간다는 얘기야. 너한테 가고 있다라는 얘기. 간다. 꺼지는 줄 알아. 뭐 그냥 요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대충 넘어갈게요. 시험범위 아닌데 니네 뭐 또 빡세게 하면 별로 안 좋아하잖아. 넘어가서 쾌활한 5월의 넥타이가 내처 난데없는 순풍이 되어 하늘과 딱 닿은 푸른 물결 위에 솟은 외다른 섬 로맨틱을 찾아갈까나 이렇게 돼 있네. 그러면 이거 머릿속에 이미 대충 심상 하나 그려보시면 화자가 네 소식을 듣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바람이 휙 불어서 넥타이가 이쪽으로 한쪽으로 휙 간다고. 그러면서 하늘과 딱 닿은 푸른 물결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수평선이겠네. 이거 비슷한 거 앞에서 봤었지. 여기는 수평선이네요. 그래서 바다, 푸른 물결 위에 솟아냈으니까 바다 위에 외다른 섬이 떠오른다. 바다 위에 섬이 있고요. 그러면 네 소식을 듣고 지금 화자가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럼 네 소식에 뭐가 적혀 있었을 거냐? 섬 소식이 약간 적혀 있었을 것 같고요. 찾아갈까나 했으니까 화자가 가고 싶다라는 거. 가고 싶다. 가고 싶다인데 사실 보고 싶다는 거죠. 일본말과 아라비아 글씨를 가르치러 간 이 쬐끄만한 페스탈로치야 꾀꼬리 같은 선생님이야 이렇게 돼 있나? 뭐 님들이 페스탈로치가 뭔지는 알 수가 없을 것이고 일단 확인할 수 있는 것만 보시면 일본말과 아라비아 글씨라고 돼 있으니까 이게 숫자잖아요. 그러면 너라는 놈이 뭐 하는 앤지가 대충 잡히거든. 너는 선생이야.
그리고 아라비아 글씨니까 수학 가르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본말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얼라리 일본말을 가르쳐? 시기가 대충 나오는데? 일본 수학 선생님이 일본말을 가르쳐. 일제강점기 겠거니. 그래서 날마다 밤마다 손들레가 금심스런 풍랑에 씹히는가 하노니. 지금 화자 뭐 하고 있어요? 근심스러운 풍랑에 씹히는가 하노니 돼 있으니까 근심스러운 풍랑에 씹히는 것 같다는 얘기잖아. 걱정된다는 얘기고. 여기 요렇게 잡으면 되죠. 근심스러운 이런 걸로. 그리고 화자가 너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걸 위에서 계속 확인할 수 있잖아요. 네 소식에 화자가 정서적인 반응을 하고 있잖아. 그러면 네가 이제 되게 큰 존재라는 얘기겠죠. 그러면 은은히 밀려오는 듯 멀리 우는 오르간 소리 이렇게 되어 있네요. 청각적인 이미지 잡아놨고요. 여기 시각적인 이미지 굉장히 많이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쾌활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늘과 따뜻한 푸른 물결 색채업이 사용해놨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로맨틱 페스탈로치 이런 식으로 외래어의 사용이 빈번하네요. 이름이 정지용이죠. 그러면 신갈이든 성지든 정지용 씨는 하나씩 봤을 것이다. 향수. 정지용이 향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미지주의적인 시를 많이 쓰시던 분이시다라는 거. 그런데 이게 참 EBS가 좀 그런 게 오르간이 뭔지를 모르는데 애들이 오르간을 모르면 문제를 못 풀게 돼 있어요. 이게 오르간이 뭐냐면요, 님들 너 교회 다니니까 알겠다. 교회에 오르간 항상 있는 건데 사실 피아노랑 비슷하게 생긴 거잖아. 피아노에 관악 이렇게 달아놓으면 오르간인데요. 피아노 소리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 근데 이게 왜 선생님이랑 연관이 돼 있는 거냐? 그러니까 결국에 네 생각을 하면서 오르간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이런 거잖아. 님들 초등학교 생각해 보시면 다 웬만하면 밤마다 피아노 하나씩 있었던 걸로 없어요? 있지 않나요? 없어요? 건반 없어요? 피아노? 지랄마 초딩 때 음악실 따로 없을 텐데? 있어. 이게 세대 차이가 좀 나서 그런데 제가 좀 늙어가지고 내가 학교 다녔을 때는 초등학교에 다 있었는데? 야 지석초 나온 사람 야 있었어 없었어? 지랄마 지랄 말라고 서준이가 있었다 했다고 있었다니까? 나도 지석초 나왔는데 뭔 소리야. 그리고 유아교육학과나 초등교육학과 들어가면 일단 기본적으로 1학년 때 피아노를 배워요. 수학 선생님 따로 있고 영어 선생님 따로 있고 국어 선생님 따로 있지 않잖아요. 초딩 때 그냥 담임 선생님이 싹 다 가르친단 말이야. 음악 선생님 따로 없어. 초등 음악 선생님. 너 대학교 나왔어? 그래서 옛날에는 몰라요. 일제강점기에는 이게 풍금이라 그래가지고 집마다 교실마다 풍금이라 그래서 조그마한 건반 같은 거를 갖다 놓고 이렇게 쳐주면서 수업도 하고 그랬었나봐. 근데 이걸 모르면 이해가 안 돼. 이게 원래 선생님이랑 이미지가 같이 잡히는 거예요. 오르간 소리가. 만약에 수능에서 연계 출제되면 이딴 거 가지고는 문제가 1도 안 나올 거고 당연히 관심 없습니다. 페스탈로치도 마찬가지예요. 니네 페스탈로치 뭔지 모르잖아요. 독일의 교육학자입니다. 뭐게 알아요? 버립시다. 자, 차단한 등불이 하나 빈 하늘에 걸려있대. 그러면 일단 등불 하나 보고 있는데 차단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시적 허용입니다. 이거 몰라요? 이거 차디찬을 지멋대로 차단한이라고 해놓은 거예요. 알 수 없죠. 그냥 차단했다고 하세요. 하여튼 하나 빈 하늘에 걸려있대요. 그럼 우리 이미지를 잡고 가시면 텅 비었네요. 공허하네요. 공허한 것 같고요. 내 홀로 어디를 가라는 슬픈 신호냐 돼 있으니까 화자의 내적 정서가 긍정으로 빠져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화자의 내면이 부정적으로 빠져 있네요. 화자의 내면 정서가 약간 공허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슬프고 어디로 갈지 알아요? 몰라요? 얘 몰라요. 외로움에다가 방황하고 있다라는 것 정도는 잡을 수 있죠.
신호가 켜졌는데 내가 갈 곳을 몰라. 이런 거 처음 봐요? 많이 보지 않았어요? 그러면 신호등은 이게 전통적인 문물이니 신호등이? 그럴 리가 없단 말이야. 이건 도시 근대화적 문물이잖아. 그럼 느낌이 사실 이미 조금 잡힌단 말이야. 도시 현대 근대 문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시를 나는 본 적이 없어. 약간 방향성을 잃으신 것 같고. 긴 여름 여기도 시적 허용 해놨고요. 말 늘려놨죠. 해가 황망히 나래를 접고 되어 있으니까 나래는 날개입니다. 그러면 화류법 뭐 이런 거는 당연히 내신이었으면 할 텐데 딱히 뭐. 네, 여기 화류법 들어가 있고요. 황망히라고 되어 있으니까 화자의 정서도 여기 황망하다라는 거 추가로 잡을 수 있죠. 그러면 해가 날개를 접었대. 그러면 일출이냐 일몰이냐? 일몰이야. 그러면 여기서 일몰을 못 잡았어. 밑에 보시면 황혼 이렇게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일몰이구나. 저녁이구나. 황혼에 젖었대. 그러면 늘어선 고층 창백한 묘석같이 이렇게 돼 있네. 고층에 창백한 묘석이 있고 찬란한 야경이 무성한 잡초 같대. 그럼 고층 뭐 얘기하는 거겠니? 고층 뒤에 뭐 붙어야 돼? 자연스럽게 빌딩 붙지 않아요? 고층 하면 바로 자연스럽게 빌딩 붙는데. 그럼 이게 뭘 비유하는 거냐? 이거 고층 빌딩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야경은 이걸 무성한 잡초 이렇게 얘기했네. 어디 갔니? 아니 묘석 어디에 있겠어? 야 묘석이 뭔지 몰라? 이거 묘비인데? 고층 빌딩 뭐처럼 표현해 놓은 거냐면 묘비 돌처럼 표현해 놓은 건데 도시를 뭐처럼 표현한다고? 무덤, 묘지처럼 표현해 놓는데 도시를 무덤처럼 표현해 놓는데 묘지. 일단 도시화가 진행이 되었다는 거 확인되시고 사념이 벙어리가 되어 입을 다문다 라고 되어있네. 그러면 화자는 생각이 많다 적다? 많다. 화자는 내면의 갈등을 가지고 있는 화자 내적 갈등 여기서 확인이 되고요. 내적 갈등 내면의 생각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내면이 부정으로 빠져있고 입을 다물다 했으니까 이게 이제 외적인 표현으로 표출이 된 걸로 볼 수도 있고요. 말을 하지 않네요. 혹시 기출 좀 보신 분들은 이상 날개 봤어요? 미스코시 백화점 옥상에서 그 이상 날개 보시면 주인공이 밑에를 내려다보면서 저기 막 군중의 행렬 뭐 이런 거 나온단 말이에요. 군중의 행렬을 보면서 나도 저기 섞여야 되는데 섞이고 싶지는 않고 그래서 왜 저렇게들 열심히 사나 하면서 방향을 잃어버린 그 주인공이 나와요. 걔 그리고 정신병 앓고 있잖아요. 보시면은 아스피린과 아달린 하면서 기본적으로 편두통을 계속 앓고 있는 주인공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면 대충 여기까지 봤으면 현대인의 공허한 내면 세계 이런 거 그냥 잡고 부정적인 현대화, 도시화 나빠요 이런 걸로 하시면 항상 기출에서 얘기 나오는 요런 거죠. 피부 바깥에 스미는 어둠 이렇게 돼 있네. 그러면 되게 오랜만에 보는 거니까 시켜볼까? 야 어둠이 스며? 어둠이 어케 스며? 어둠은 시각 이미지 아니야? 스미는 건 촉각 이미지 아니야? 그러면 시각의 촉각과야 촉각의 시각화야? 시각의 촉각하지. 화자가 어둠을 본 거지 스미는 걸 느끼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 시각의 촉각화에서 공간각 잡혀있고 공간각 이미지 되게 많이 쓰네요.
낯설은 거리의 아우성 소리. 그래서 화자가 도시에 대해서 가지는 인상이 추가로 하나 더 붙었거든. 낯설다라는 거. 아우성 소리 까닭도 없이 눈물렸구나 되어 있으니까 화자 정서 부정적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 확인되시고요. 화자 정서 안 변했네요. 아, 제작. 어이. 잠시만요. 이거를 안 해놨는데. 네, 이거 안 해놨어. 네, 여기 보시면. 공허한 군 중에 행렬에 섞이어라고 되어 있으니까 화자만 공허한 건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공허하다라고 느끼는 것 같고요. 현대인들의 내면 상태가 다 공허하다라고 화자는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고, 내 어디 그리 무거운 비애를 지니고 왔길래, 그래서 무거운 비애 되어 있으면 여기도 추상의 구체화 되어 있고요. 비애가 얼마나 무거운지 모르죠. 길게 느린 그림자, 이다지도 어두워 되어 있으니까 화자의 내면 상태 계속 부정적이고, 내면은 계속 공허하고요. 부정으로 빠져 있고요. 이거를 뭘로 표현했냐? 어두운 그림자 이렇게 되어 있다고. 어두운 그림자. 무거운. 혹시 비의 뜻을 모르실까봐. 비에는 슬픔이고요. 그 다음에 내 어디로 어떻게 가라는 슬픈 신호기 이렇게 돼 있네. 나보고 어디로 가라는 거야? 신호등. 차단한 등불 하나 비인 하늘에 걸려 있다 해서 수미상관, 변주된 수미상관으로 마지막에 빠져 있네요. 그래서 구조적인 안정감, 운율의 반복, 의미 강조 이런 걸로 잡으시면 크게 무리는 없겠다. 변주된 수미상관 되겠고. 내신에서 현대 다 빠졌다고 하니까 제가 김광균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는 얘기 드릴 필요는 없겠죠? 했죠? 김광균 거 니네가 봤을 만한 거는 추일서점? 도시 공장에 담배 연기 셀로판지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이미지 되게 많이 쓴 거 있거든? 가을의 낙엽, 플라타너스인가 뭐 나무 가로수 이렇게 지나다니고, 그리고 뭐 철책 쳐져 있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도시와 근대화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 모더니즘의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여기 김광균 씨 나와 있죠. 그래서 정지용이랑 김광균은 비슷한 시대를 산 사람은 맞는데 내용이 좀 많이 다릅니다. 문제 되게 빠르게 볼게요. 가는 나와 달리 배경 묘사를 통해 화자의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되어 있네요. 그러면 가의 배경 묘사가 들어가 있냐? 그러면은 외딴섬 배경 묘사가 뭐 들어가 있다라고는 볼 수 있는데 그게 화자의 상황이랑은 관련이 딱히 없거든요. 대상의 상황, 너의 상황이랑은 관련이 있지. 화자의 상황은 안 되고요. 가는 나와 달리 자연물을 의인화하여 역동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되어 있는데, 가에서 자연물을 의인화한 게 있냐라고 보시면 뭐 딱히 없습니다. 여기 의인화가 딱히 없어요. 가에. 그 다음에 나에는 가와 달리 공간의 이동에 따라 변화하는 시적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일단 시적 분위기 안 바뀌었고요. 수미상관되어 있기 때문에 시적 분위기가 잘 바뀌지는 않을 것이고, 그 다음에 공간의 이동이 들어가 있냐? 지금 화자 공간 이동했어요. 계속 신호기 앞에 서 있어요. 신호기 앞에 서 있거든요. 그러면 공간의 이동이라고 하기도 좀 뭐합니다. 그러면 가와 나는 모두 종교랑 어미를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하나씩만 찾아보시면 이곳 첫여름이 그립지 아니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홀로 어디를 가라는 슬픈 신호냐, 이렇게 둘 다 음영 어미를 사용했고, 그 다음에 그 양 사이드로 붙어 있는 게 보고 싶지 아니한가, 그립지 아니한가, 그 다음에 슬픈 신호 이렇게 잡혀 있으니까 정서 강조한다라고 해도 크게 무리는 없겠죠. 답 4번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가와나 모두 처음과 끝에 유사한 시구를 배치해서 안정감, 그러니까 수미상관이 둘 다 되어 있냐라고 보는 건데, 정지용의 5월 소식에는 수미상관이 붙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에서 수미상관 안 됩니다. 안 되죠? A와 B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되어 있네요. A는 오르간 소리, B는 아우성 소리. A는 오르간,
A는 화자의 내적 갈등을 유발하는 소리다 되어 있는데 오르간 소리를 듣고서 화자가 내적 갈등이 생겼냐라고 하면은 이거 마지막에부터 나오는데 새로 뭐가 생기기는 좀 힘들지 않겠어요? 마지막 단어로부터 나오는데 갈등을 유발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B는 화자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 B에서 이거 기대 전혀 없어요. 도시에 대해서 부정적인 정서로 그냥 계속 끝나고 밀고 있기 때문에 뭐 기대감이라고 보기에도 뭐하고요. A는 B와 달리 대상에 대한 화자의 소망이 반영되어 있는 소리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맞습니다. 왜 소망이냐? 화자가 오르간 소리를 실제로 들은 거예요? 들리는 것 같다는 얘기예요. 들리는 것 같다는 얘기죠. 그럼 화자가 떠올렸다는 거거든. 그럼 화자 상상의 소리니까 이거 뭐 화자의 소망이 반영돼 있다. 괜찮습니다. 그냥 안전하길 원한다라는 건데 이것도 약간 논리 구조가 좀 멀리가 있어요. 애매합니다. 잘 지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피아노나 치면서. 그 다음에 B는 A와 달리 화자가 맞닥뜨린 현실을 견딜 수 있게 되는 소리이다. 일단 뭘 견뎌요? 견디기. A와 B 모두 화자가 A도 화자가 추구하는 삶의 모습 아니고요. B도 화자가 추구하는 삶의 모습 아니고요. 둘 다 안 되죠. 1920, 30년대 모더니즘 시는 감각에 대한 지향성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미학적인 언어로 낭만적인 경향을 표현하거나 사상을 앞세운 이전의 시와는 구별이 되었다 되어 있어요. 미학적 언어로 낭만적인 경향을 표현하는 건 내신에서 다뤘던 순수 시들, 모란이 피기까지는 뭐 있단 거. 사상성을 앞세운 이전의 시, 대표적인 게 그거 뭐 저항시 이런 거. 대표적인 시인은 정지용과 김광균으로 이들은 감각기관을 통해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감각적인 이미지 많이 사용했다. 그 다음에 참신한 비유 많이 사용했다. 이렇게 내신에서 참신한 비유라고 표현되는 게 주로 추상의 구체화를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참신한 비유라고. 그림을 그리는 듯한 회화적인 이미지, 시각적인 감각 많이 사용했다는 거예요. 뭐 색채어도 사용하고 시각적 이미지 많이 집어넣었다는 거. 감정이나 풍경을 표현함으로써 자신들의 개성을 드러내는데 가는 강화도의 교원으로 발령된 너를 생각하며 느끼는 감정을 이미지나 이국적인 시어로 표현한 정지용의 모더니즘적 경향을 드러내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가 봐요. 나는 근대도시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도시의 문명의 모습을 잘 드러내는 소재, 신호기, 그 다음에 고층 빌딩, 그 다음에 야경 이런 거 전부 다 도시의 소재죠. 소재를 활용하거나 시촉 등의 감각을 통해서 삭막한 도시에서 공감각 사용한 거 그거 그냥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삭막한 도시에서 현대인이 느끼는 감정, 슬픔, 비애, 공허함 뭐 이런 것들 구체함으로써 김광균의 모더니즘적 경향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가에서 순풍이 돼서 외따름서 로맨틱을 찾아간다는 것은 상상 속의 이미지와 이국적인 시어를 통해서 대상에게 다가가고 싶은 화자의 정서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순풍 타고 생각이 그쪽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뭐 쾌활한 뭐 넥타이 뭐 흔들리고 뭐. 그다음에 상상 속 이미지죠. 이거 전부야. 실제로 외다른 섬을 본 게 아니니까요. 이국적인 시어 사용된 거 로맨틱 있잖아요. 대상에게 다가가고 싶은 거, 보고 싶어하는 거, 그리워하는 거 뭐 괜찮죠. 나에서 늘어선 고층 신호기는 도시 문명의 모습을 잘 드러내는 소재. 여기까지 괜찮고 도시 삶에 대해 화자가 느끼는 고적하다는 건 쓸쓸하고 외로움 정서를 고적하다라고 하거든요. 외롭고 쓸쓸한 정서를 나타내기 위해 활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앞뒤에 붙어있는 거 보시면 슬픈 신호기고요. 늘어선 고층 창백한 묘석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가에서 오동나무 꽃으로 불을 밝힌 남기고 간 기억이 소곤거리는 것과 나에서 피부 바깥에 스미는 어두운 길게 느린 그림자는 감각 이미지를 사용했냐? 네, 사용했습니다. 불을 밝혔다. 그 다음에 기억이 소곤거린다 돼 있고 저기 공감각이 여기 붙어 있고 길게 느렸다. 이게 시각적인 이미지 들어가 있으니까 감각적인 이미지를 강조한 점에서 이전의 시와 구별되는 시인의 개성이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거는 보기에서 그대로 끌고 내려오시면 맞는 말이기 때문에 그대로 끌고 내려오시면 됩니다. 보기에서. 가에서 꿈이 파랑새가 되어 오거나 섬둘레가 풍랑에 씹히는 것과 나에서 어디서 그리 무거운 비애를 지니고 오는 회화적인 이미지를 통해 풍경을 표현함으로써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어디서 그리 무거운 비애를 지니고가 풍경을 표현한 겁니까? 화자 내면을 표현한 거 아니에요? 그럼 풍경을 표현한 거 여기 또 안 되죠.
이거는 통경을 표현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답 4번 이렇게 찾아주시면 된다. 그 다음에 가에서 페스탈로치, 꾀꼬리 같은 선생님, 강화도 교원으로 발령난 이에 대한 정다운 가정. 아니 페스탈로치를 니네가 어떻게 아냐고. 각주를 주든가. 에바잖아요. 창백한 묘석과 무성한 잡초는 삭막한 근대도시의 풍경을 비유적으로 드러낸 것이겠군. 뭐 페스탈로치 네, 교원입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건 너무 많고요. 공동묘지 이미지인데 일제강점기 공동묘지잖아요. 대한민국 묘지는 이렇게 안 써요. 야, 체인소맨 봤어 안 봤어? 형사 체인소맨 안 봤어? 왜? 체인소맨 봤어? 마키마 씹덕 얘기 잠깐만 할게요. 그 마키마 만나는데 주로 걔 어디서 만나? 걔 묘지에서 무기인간 거기서 만나지 않아? 야 애니 볼 때 일본 공동묘지 봤어 안 봤어? 거기 무덤 갖다 놔 안 묻다 놔? 걔네는 매장이 아니라 화장한 다음에 위패만 공동묘지에 모셔놓는 거기 때문에 일본 공동묘지 보시면 이렇게 그냥 위패들만 나란히 서 있거든요. 너무 씹덕 같나? 그래서 그냥 그렇게 표현했다고. 도시 모습 늘어서 고층 빌딩 같다고. 아니 뭐 다들 문화생활을 왜 이렇게 안 하세요? 뭐 책도 안 읽고 애니도 안 보고 영화도 안 보고 뭐 하고 사니 니는? 뭐 하고 살아? 공부는 지랄 구라치지 말고 공부도 안 하잖아. 뭐 하고 사니? 문화생활을 왜 이렇게 안 하세요? 자 여기 넘어가시면 김기림의 연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아 시험범위 빠진다니까 갑자기 흥이 확 깨져버리네. 니네들은 아직 모르지? 니네들은 아직 모르잖아. 현대문학 감상이 있다 그래가지고 현대 시도 안 하고 현대 소설도 안 하고 독서는 가르치기 싫으니까 안 하고 뭐 하겠다는 거야? 이러면 이게 학교를 정상적으로 다녔으면 수능을 볼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못 보잖아요 수능을. 3학년인데 내신만 자빠지게 하면 이거 수능 봐요 못 봐요? 못 본다고요 이러면. 아까워. 12회 장수형 돌려내라. 그러면 또 이제 모의고사 기출로다가 시험 범위 쫙 도배해주고 이러면 오히려 좋아 뭔가? 무너지는 꽃잎파리처럼이네. 야 내가 니네 고3인데 여기 직유법 들어가 있고 이딴 거 안 해도 되지. 무너지는 했으니까 하강 이미지 잡고 휘날려 발 아래 깔리는 했으니까 여기도 하강 이미지 잡았고 발 아래 깔리는 서른 남은 해야 꽃잎파리가 발 아래 깔렸으면 쟤 죽었네. 투멸한 거네. 그러면 여기에서 하강 이미지 잡아주고 그 다음에 꽃잎파리가 떨어지고 있네요. 꽃이 떨어지네요. 그러면 여기 소멸 이미지 잡아주고요. 발 아래에 깔리는 서른 남은 해야 이렇게 돼 있으니까 대화체에다가 말을 건네는 어투 들어간 거 됐고요. 도노법도 됐고요. 그러면 떨어지는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는데 자기 삶 30여 남은 해야 이렇게 돼 있네. 그러면 30여 년간의 삶이라는 건데, 아이고 30여 년의 삶이 어케되고 있다고? 긍정 이미지 안 잡아놨죠.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느낌을 잡아놓고요. 구름같이 피려던 뜻은 날로 굳었어. 그러면 핀다라는 거면은 이게 약간 확장적으로 이렇게 열리는 느낌이고요. 구름같이니까 이 위에 있는 거잖아. 내 삶은 밑으로 깔리는데 구름같이 피려던 뜻은 이렇게 위로 상승 이미지 잡혀 있단 말이야. 여기 상승 이미지 잡혀 있고 상승에 확장 깔려 있으니까 약간 이미지가 대비되어 있네요. 이렇게 대비되는 이미지 잡아주고요. 날로 굳어간대요. 딱딱해진대요.
한금 두금 곱다랗게 감기는 연륜이래. 이게 뭐만 차는 거야? 일단 피려던 뜻, 피려던 뜻. 감기는 연륜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앞에 수식어구가 대조적으로 잡혀 있잖아요. 감기는 했으면 이게 확장적인 느낌이냐 안으로 쫙그라드는 느낌이 쫙그라드는 거거든요. 이거 뭔 얘기하는 거냐면 님들 연륜 좀 찾죠? 에이 연륜 찾지. 니네 학교에서 제일 나이 많잖아. 니네가 짱킹 아니야? 야 너 고1 때 네가 알고 있던 대학교 수가 많아? 지금 알고 있는 대학교 수가 많아? 지금이 더 많지. 그러면 니네 입학할 때는 전부 다 인서울 중상위권 최소한 건동 홍수는 가야 되는 거지 뭐라고 입학했지. 지금도 그래? 거기 굉장히 대단한 학교 같아 보이지 않아요? 님들 다들 구름처럼 펼치려던 뜻은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짬만 들어가지고 저 그냥 약식 논술 해가지고 어떻게 운빨 좋게 비벼서 가천대나 대충 국민대 이렇게 대강 뚫어가지고 가면 최저도 없고 개꿀딱 아닌가요? 뭐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니네 피려던 뜻 다 어디 갔노? 아주 곱다랗게 연륜만 잔뜩 감겨가지고 이제 짬만 잔뜩 차버린 거잖아요. 그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갈매기처럼 꼬리를 떨며 사높인 바다에 내려앉은 섬으로 가자 해놨네. 그러면 여기 청유영어미 잡아놨네요. 그냥 청유영어미 잡아놨으니까 화자 의지 여기 잡힌단 말이야. 화자 의지가 이렇게 잡히네요. 그러면 꼬리 떨며 했으니까 이거 역동 이미지 준 거고, 이거 이렇게 연결시켜 놓으면 감기겠다는 걸 거 같니? 피겠다는 거 같니? 피겠다는 거 같거든? 섬으로 가재. 그러면 가자 했으니까 섬에다가 이상향 이렇게 갖다 붙여놔도 되겠네. 여기 의지 들어가 있으니까 이상향인가봐요. 원하는 거라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비추빛 하늘 안에 피는 꽃은 맑기도 하리라. 야 위에 피다 여기 밑에 피다 둘 다 동일한 단어 붙여놓은 거 보이지? 피다 그러면 여기 뜻 피려던 뜻이나 피는 꽃이나 그게 그거네. 그리고 비추빛 하늘 안에 했으니까 여기 색채어까지 좀 잡아놨네요. 여기 좋은 데 같아요? 안 좋은 데 같아요? 이쁘네요. 사높인 바다에 내려앉은 섬에 비추빛 하늘에 눈빛 파도, 그러니까 흰색이거든. 눈빛이면 흰 파도, 그러니까 색채업이 많이 사용했단 말이에요. 색채 이미지 좀 많이 주고요. 하리라, 뭐뭐, 우리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화자가 이거 미래형 어미에 사용했단 말이야. 미래 시제 썼어. 그럼 화자는 곱다랗게 감기는 연륜을 밑에 보니까 끊어버리겠대. 초라한 경력을 육지에서 막아버리고 주름 잡히는 연륜마저 끊어버리고 나 또한 불꽃처럼 열렬히 살리라 돼 있어. 그러니까 내가 나이가 한 32쯤 됐단 말이지. 나랑 아마 비슷한 나이 때 쓰신 것 같은데 제가 32이니까 이제 뭘 알아요? 내 얘기로 할까? 난 근데 원래부터 좀 비관적인 사람이라서 난 여기에서 내가 성공할 거라고 생각도 애초에 안 했어. 딴 사람 얘기를 잠깐만 할게. 내가 아는 X 선생님인데 X 선생님이 여기에 처음 입사했어. 여기라고 해버렸네? 진짜 김지원 얘긴데 나랑 친한 선생님이 김지원 말고 또 있겠어요? 내가 마정훈이랑 이런 얘기는 안 할 거 아니야? 처음에 걔가 여기 와가지고 나를 처음 만났을 때 처음에 그냥 인사치레에서 선생님 얼마 애들 몇 명 정도 해서 얼마 정도 버시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월 1,000을 무조건 벌 거래. 난 이미 알지.
이 동네에서 월천을 주는 학원은 없어. 비학분지에서 월천을 벌 거면 한 150명 가량은 쳐야 돼. 안 돼. 근데 저 김지현 지금 물어보면 걔 뭐라고 얘기할까? 아, 지금만 그냥 벌어도 감지덕지지 뭐. 이제 피려던 뜻은 날로 굳어서 곱다랗게 연륜만 잔뜩 감겨가지고 이제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지 않는 거네. 얘는 그렇게 살겠다는 거야? 안 그러고 싶다는 거야? 안 그러고 싶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륜마저 끊어버리고 했으니까 확장적으로 살겠다. 그리고 열심히 살겠다. 알겠지, 세빈아? 네. 대충 약식 논술로 어떻게 비벼가지고 운빨 도박에 뭐 대충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 김기림에 그러래잖아. 아 근데 뭐 세빈이만 여기 양론을 생각하는 건 아닐 거 아니야. 다들 뭐 카드 수시 6장 있는데 다 쓸 거는 없고 이제 만만한 게 가천대가 최저가 1, 3이냐? 과천대 최저가 수능 최저가 하나 3이야. 한 과목 3만 뜨면은 가천대 약식논술 시험 잘 보고 수능 최저 3만 맞추면 대학 가거든? 근데 거기에 탐구가 안 들어가는 걸로 아는데 탐구 영어 말고 국수 중에 하나 될 거거든? 그 정도는 뭐 할만하지 않냐? 국민대 최저도 있나? 국민대도 1합 3인가? 국민대는 최저 없지 양론에. 다들 막 꿈틀꿈틀 하면서 국민대 양론을 하나 어떻게 찍어봐? 다들 뭐 그런 생각하고 계신 거잖아. 근데 뭐 그럴 수도 있지 뭘. 그래서 얘 내면 세계는 그렇다고. 나는 그거 전혀 나쁘다고 생각 안 해. 상황에 맞춰서 최명길처럼 한 발짝 떨어져서 상황을 지켜볼 수 있어야 원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니까요. 뭐 별일이 없죠? 삼식 남짓한 삶에 이제 지금까지 대충 살아왔던 거 이제 끊어버리고 좀 더 확장적으로 열심히 살겠다 하는 화자의 의지가 계속 들어가 있는 시였네요. 그 정도로만 보아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쉬운 거는 개꿀이죠. 솔잎 사이사이에 나주 빗질이 잘 된 바람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수식어를 긍정적으로 꽤 잘 많이 달아놨네. 그래서 바람이 내 뇌혈관에 새로 닫아와서는 그래서 뉴하게 신선하네요. 그동안 허술했던 목숨 운영을 잘해보라고 일러주고 있대요. 여기 의인 집어넣어놨네. 의인 해놨네. 그리고 지금 화자가 자신의 삶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닌 것 같거든. 허술했던이라고 하니까 지금까지 너무 대충 살았다 이 얘기예요. 삶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고, 부정적이라는 근거가 뭐냐? 허술했다. 그러면 지금 조언해주네요. 바람이 의인법 해놨고요. 화자에게 조언을 해주고 있고, 조언해네. 그냥 넘어가시면 되죠. 제1알 어디 갔어? 네. 어디까지 넘어간 거야 이거? 네, 여기 있네요. 살 끝에는 온통 금싸라기 햇빛만이 내 잘못 살아온 36해를 덮어서 쓰다듬어 주고 있대요. 덮어서 쓰다듬어 준대요. 위로를 주고 있네요. 햇빛도 위로해 주고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자연물은 조언자이자 위로를 해주는 애이자 그뿐인가 씨름으로 보인 내간장 안에 웅덩이를 세월의 동생 실개천이 맑게 씻어주면 흐르고 있고 되어 있으니까 화자는 내적 갈등이 있었던 것 같은데 내적 갈등을 뭐까지 해줘요? 실개천이 치유까지 해주네요. 이런 것만 나왔으면
친구요. 대화체 말번호, 도노법. 사람들이 돌아보지 않는 이 눈물나게 넘치는 자산을 혼자 아껴서 곱게 가지리로다 되어 있네요. 이것도 그냥 잘 살겠다 이 얘기네. 그리고 누구를 되게 잘 아끼겠다. 자연을 잘 아껴주고 같이 잘 살겠다 그 얘기네요. 정릉 살면서래요. 그런가 봐요.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가는 나와 달리 특정 부사어를 사용해서 시상을 전환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네. 그러면 부사어를 통해서 시상 전환이 이루어져 있냐 보시면 부사어라고 할 만한 게 여기 곱다랗게 휘날려 없는데? 부사어가 사용된 건 맞거든요. 근데 이게 시상을 전환하고 있냐라고 보시면 시상 전환까지는 좀 넘어갔습니다. 시상 전환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가는 나와 달리 동일어미 반복 하자 의지 강조했냐? 가에서 동일한 어미 반복했냐? 리라 있네요. 그러면 가는 되죠. 그러면 나와 달리라고 되어 있으니까 나에는 없어야 되네. 있냐? 잠깐만. 있고 있네요. 그러면 동일한 어미를 반복해서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냐? 나에서 의지 강조가 사실 이거 그냥 이렇게 풀면 되거든요. 반복돼 있으니까 운율 의미 강조 이렇게 해가지고 풀라는 건데 잘해보라 일러주고 있고 쓰다듬어 주고 있고 잘 살겠다는 의지 강조했다 라고 EBS에선 되어 있습니다. 나에서도 의지 강조했기 때문에 안 된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답이 3번이에요. 이게 답이 3번입니다. EBS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뭐해? 좀 그렇지 않아요? 네, 의지 강조 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좀 그렇네요. 나가 안 된답니다. 가는 되거든요. 나가 안 돼요. 나에서도 잠깐만 잘못 얘기했다. 나에서도 의지 강조를 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달리가 안 되는 거예요. 나에서도 의지 강조를 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화자의 의지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 나는 가와 달리 대상에 인격을 부여하여 화자의 친근감을 드러내고 있다 되어 있네요. 그럼 가의 의인법 없으면 되는 건데 서른 남은 해야 이렇게 가에도 의인법이 되어 있고요. 근데 이게 친근감을 드러내는 건 아닌 거 맞잖아요. 가의 친근감을 드러내기 위한 서른 남은 해야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에는 이거 전부 다 자연물에다 의인법 집어넣어 놨고요. 친근감 드러내고요. 막 치유해주고요. 위로해주고요. 다 되기 때문에 답은 3번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치트키가 여기 있잖아요. 가장도 있잖아요. 답은 누가 봐도 3번 하는 말. 문제 푸는 거 같죠? 나는 가와 달리 점층적 시산 전개를 통해 화자의 고조된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되어 있네요. 그럼 점층적 시산 전개면 점점 이게 사이즈가 커지던 뭐 하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거 그냥 나열되어 있는 거잖아. 그럼 점층이라고 보기는 좀 힘들고 그다음에 고조된 감정이냐라고 보기에도 좀 힘듭니다. 그냥 자기 이렇게 살 거야라고 의지를 보여주고 있지 이걸 고조된 감정이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그다음에 가나 모두 공간의 이동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화자의 공간이 이동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화자의 의식인 거지. 공간 이동 없어요. 그래서 이거 주의하실 게 공간의 이동 나왔으면 진짜로 화자가 움직였어야 돼. 우리 유산가나 뒤에 있었던 백석정별곡에서 보시면 거기에서 실제로 어디 돌아 들어가고 어디 지나가고 이런 표현이 실제로 들어가 있어요. 그럼 화자가 진짜로 공간이 두 가지로 이동을 한 것만 공간의 이동이라고 하지 의식이 이동한 거 가지고선 공간의 이동이라고 안 합니다. 그런 아까 전에 봤었던 그
누구지? 5월 소식에 보면 화자의 머릿속의 생각이 바다 너머에 외다른 선 로맨틱으로 갈까나 뭐 이런 얘기 나와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공간의 이동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간의 이동을 중심으로 한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답이 3번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요.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 되어 있네요. 기억이 어딘가 보니까 발 아래 깔리는 서른 남은 해야 여기거든요. 대상의 하강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화자가 느끼는 초라함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여기 괜찮죠? 그래서 발 아래 깔린다라는 것도 서른 남은 해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니까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답 1번이에요. 니은은 꼬리 떨며 화자가 느끼고 있는 불안감 아니에요. 저기 꼬리 떨며 섬으로 가자 되어 있으니까 역동적인 이미지로 잡아야지. 디귿 끊어버리고 단절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화자 과거의 삶에 대한 회한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회한을 드러내고 있으면 과거에 대해서 생각해 봤을 때 슬픔을 느끼던가 한탄의 정서를 느껴야 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거는 회한을 드러내기 위한 표현은 아니고요. 리을 목숨 운영 잘해보라 일러주고 있고 대상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이 드러난 표현. 네, 여기는 뭐 괜찮은데 대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 변화가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여기는 안 되죠. 주관적 인식이 왜 돼요? 아, 의인 썼잖아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지 생각이지. 미음 이 눈물나게 넘치는 자산 과장된 인식이 드러난 표현으로 미래 상황에 대한 화자의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되어 있는데 기대감을 나타냈다라고 하기에도 뭐하고요? 과장됐다라고 하기에도 에바입니다. 둘 다 안 돼요. 네, 그래서 답 1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김기림의 연륜과 박재삼의 정릉 살면서는 화자가 자신이 살아온 삶을 성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다. 특히 두 작품의 화자는 이러한 자신의 인식과 정서를 드러내기 위한 자연물과 다양한 감각 이미지, 상징적 시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지향하는 삶의 태도와 세계를 드러내는 방식에서는 조금 다른 특징이 있다. 그러면 이제부터 잘 살아야지랑 지금까지의 삶이랑은 달라져야지 약간 차이가 있는 표현이죠. 가에서 꽃잎파리 구름은 지나온 삶에 대한 화자의 회한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한 자연물이다. 네, 과거에 대해서 잘못 살았다는 거. 꽃잎파리 떨어지고요. 구름처럼 피려던 뜻은 연륜처럼 곧게 감겨서 날로 굳고 뭐 이랬습니다. 여기 괜찮죠? 다음에 나의 웅덩이는 화자의 고달팠던 삶의 여정을 드러내기 위한 활용한 상징적인 시어이군이라고 되어 있네요. 여긴 맞고 웅덩이 앞에다가 씨름으로 고인 웅덩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내적 갈등 많이 들어가 있는 고달팠던 삶의 여정도 괜찮죠? 다음에 가에서 화자는 서른 남은 해를 초라한 경력이라고 언급함으로써 나의 화자는 36해를 허술하고 잘못 살아온 것이라고 표현함으로써 네. 나의 화자는 자신이 살아온 삶을 성찰하고 있다. 그러면 과거의 삶에 대해서 돌아보기만 해도 그냥 성찰이라고 하니까 이거는 전부 다 문제는 없습니다. 스스로를 생각해보면 성찰이죠. 가는 사놓핀 바다에 있는 섬이라는 상상 속 자연 공간을 통해서 화자가 지향하는 세계를 저기 섬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가자라고 되어 있으니까 크게 무리 없고요. 그 다음에 나는 바람, 햇빛, 실개천이라는 실제 자연물을 통해 삶을 인식하는 화자의 긍정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군. 네, 실제 자연물도 맞고요. 상상 속 삶을 인식하는 화자의 긍정적인 태도. 이제 잘 살겠다 뭐 얘기겠죠. 그 다음에 가의 화자는 가자 또한을 통해 자신이 지향하는 세계를 타인에게 확장하려는 태도를 나의 화자는 사람들이 돌아보지도 않는 혼자라는 표현을 통해 자신의 내밀한 개인적인 소망을 나는 괜찮은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자신이 지향하는 세계를 타인에게 확정하려는 태도라고 보기에는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 가자 누구한테 한 거예요? 지한테 한 거예요. 지한테 한 거예요. 네, 타인에게 확장하려는 태도는 없습니다. 4번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그다음에 비추빛, 눈 밑에 시각적인 눈빛, 시각적인 이미지를 통해 대상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인 태도를 여기 괜찮고 나는 금싸라기 말갛게 드러난 시각적 이미지 괜찮고 자신의 삶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인 태도네 여기도 괜찮고 쉬우니까 쓱쓱쓱쓱 넘어가요. 네, 빨리빨리 할 겁니다. 그래서 현대문학 뭐 여기 현대는 안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이걸 가지고 기기하기 좀 그러니까요. 만약에 신갈에서 들어가는 거 나오면 우리 10시 이후에 남아가지고 다시 한번 잡아 드릴 테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동방은 하늘도 다 끝나고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때에도 네요. 그러면 좋아 보여요? 그리고 이거 이름이 너무 그의 이름인데요. 이 사람은 뭐 어떻게 모를 수 있어요? 맨날 시가 거의 똑같아요. 이거 절정이잖아 이거 그냥. 안 좋겠지. 하늘이 끝났대. 비도 없대. 시련이겠구나. 오히려 꽃은 빨갛게 피지 않는가 되어 있네요. 여기 빨갛게 핀다. 거의 무슨 이미지 주고 싶었던 걸까? 운명력. 그럼 잿더미가 된 울타리에 망울진 개나리나 이거나 그게 그거지. 아닌가 돼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 아니죠? 서리법 잡아놨고요. 꽃에다가 색채어 잡아놨고요. 내 목숨을 꾸며서 쉼 없는 날이여. 열심히 살겠다는 얘기죠. 목숨을 꾸미겠다. 그 다음에 쉬지 않겠다. 노력, 의지 이런 거 뻔하죠. 북쪽 쓴도라에도 찬새벽은 눈 속 깊이 꽃맹아리가 옴작거려서 제비떼가 까맣게 날아오기를 기다리니 툰드라거든요. 툰드라가 어딘지는 제가 굳이 설명은 안 해도 되겠죠. 스칸디나비아 반도 북부에서부터 시베리아 북부, 알래스카 및 캐나다 북부에 걸쳐서 타이가 지대에 어쩌고저쩌고 북극 K 연안에 물포하는 뭐만 보면 돼요? 넓은 들판이랍니다. 그냥 추운 곳에서도 봄맹아리가 옴작거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제비떼가 까맣게 날아오길 기다리나니 되는데 제비는 봄이라니까요. 제비 봄입니다. 그래서 화자는 생명력이 있고 화자는 봄을 기다리고요. 마침내 저버리지 못할 약속이래요. 그러면 또 이육사 특 확신에 차 있죠? 여기 저버리지 못할 약속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저버리지 않는다. 확신에 차 있고. 그래서 이육사가 계절 이미지를 사용하는 건 이게 의지를 드러내는 시 같은 경우에는 필연성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제 계절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봄은 무조건 올 거고, 아침은 무조건 올 거고, 뭐 이런 거. 한 바다 복판에 용솟음 치는 곳 역동적 이미지 좋고요. 바람길 따라 타오르는 꽃 성에는 저거 성자인데 그 보호시설 맞습니다. 여튼 역동적 이미지 주고 여기 타오르는도 마찬가지 역동적인 느낌 주고요. 그 다음에 오르는 했으니까 상승까지 주고 꽃 성에는 그러니까 봄에는 꽃이 졸라 많으면 나비처럼 취하는 회상의 무리들아 내 오늘 여기서 너를 불러보노라 되어있는데 여기에 있는 회상은 과거에 대한 생각하는 거 맞습니다. 과거에 무리들아 되어있네요. 과거 친구들아 뭐 이렇게 보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여기서 너를 불러보노라 되어 있네요. 뭐 봄 오면 네 생각나서 너 부르겠다 이 얘기네. 이육사 꽃이랍니다. 뭐 같은 느낌 나요? 광야의 절정 섞은 느낌이죠. 비슷합니다. 광야에다가 절정 섞여 있는 느낌이고요. 밑으로 내려가시면 이성부의 누룩이네요.
원래 수특이 이렇게 쓰는 게 근데 정상이에요. 작품만 빠르게 읽어서 작품이 뭐라는지만 알고 넘어가면 정상입니다. 이거 내신 가지고 질질질질 끌 시간에 그냥 기출이나 한 자를 더 보는 게 낫다. 누룩 한 덩이가 뜨는 까닭을 알겠느냐라고 되어 있네요. 누룩이 뜨다라는 게 조금 얘기를 해봐야지. 이거 조금 재밌어요, 씨가. 제가 술 좋아해가지고. 누룩 뭐 만드는 건지 아세요? 막걸리 만들 때요. 그치, 막걸리 만들 때 쓰는 거고, 막걸리 증류시키면은 그게 이제 소주가 되는 것이고 좋은 거죠. 근데 누룩은 일단 전통적인 소재인 거 맞고요. 그러면 누룩이 뜨다라는 게 뭐냐면 이게 발효된다라는 거거든. 누룩이 뜬다는 게 발효가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누룩이 원래 뭘로 만드는 거냐면 곡식들을 빻아가지고 한 덩이로 이렇게 반죽을 해서 붙여놓으면 그걸 누룩이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이제 효모 같은 미생물들을 붙인 다음에 일부러 적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뭐 침을 갖다 뱉어도 됩니다. 너무 더러우니까 그냥 어디 걸어놓으면 어디 밖에다가 걸어놓으면 자연에서 이제 균들이 막 바람결을 타고 이렇게 지나다닐 거아니야. 그게 이제 그러면 누룩에 적종이 된다고. 그러면 그거를 적당한 온도가 되는 데에다가 갖다가 넣어놓으면 얘가 발효가 되거든. 그러면 그 미생물들이 그 곡식들의 당분을 먹고서 얘가 슬슬 발효가 돼. 그러면 누룩이 뜨다는 건 발효가 되는 건데 미생물을 키우는 거거든요. 미생물이 성장을 하는 건데 지금 여기 보시면 누룩 한 덩이가 뜯는 까닭을 알겠느냐 돼 있으니까 모른다 이렇게 돼 있는 거네. 발효되는 이유를 알겠냐 하면 잘 모른다는 얘기니까 그럼 모른다, 안다 모른다라는 얘기를 할 거면은 저기다 의인 잡아놓은 거거든. 누룩에다가 의인을 잡아놨어. 그리고 지 혼자 이런 식으로 대명사 써가지고 의인 잡아놓은 거 확실히 확인되시고 무기력함에 부대끼고 부대끼다가 어디 한 군데로 낮아빠져 있다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부서져서 어디 구석에 짱 박혀 있다가 무기력하고 이 무기력하네요. 어디 치워져 있다? 그러니까 사실 관심 밖에 있는 거죠. 치워져 있다거나. 알맞은 바람 살며시 더운 가슴 그 사랑을 알겠느냐 되어 있네요. 그러면 여기 미리 알려드렸죠. 그래서 이 사랑을 뭐라고 표현한 거냐? 저 누룩이 뜨는 발효되는 행위를 사랑이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이거 위에서 뜨는 이랑 이거 잡으시면 뜨는 게 사랑이다 이렇게 잡혀요. 누룩이 하는 게 뜨는 거밖에 없으니까. 왜 발효가 사랑이겠노? 누룩을 의인으로 잡아놨으면 자기를 희생해가지고 다른 생명을 키우고 있잖아요. 이러면 사랑이라고 볼 수 있지. 오가는 발길들 여기에 멈추어 밤새도록 우는 울음을 들었느냐라고 돼 있네. 그러면 이게 누구 울음인지 잘 모르겠어도 일단 부정적인 정서가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거. 청각적인 이미지 사용했고 누룩이겠죠. 그다음에 뭐 내적 갈등이고요. 근데 지 혼자서 찾는 길이 여럿이도 찾는 길 이렇게 돼 있으니까 누룩 혼자 막 울다가 보니까 남들도 같이 울고 있었네. 그러면 여기 누룩들끼리 합체되네요. 지 혼자에서 여럿으로 확장되네. 인식 확장되죠. 뭐 할 거야? 나 여기다 공동체 공감 같은 지향성 하면 연대의식 뭐 이런 거 하시면 되죠. 엄동설한 칼별은 알고 있나니 무릎팍 으깨져도 꽃피는 가슴 그 가슴 울림을 들었느냐 돼 있네. 이거 휴이 속에 칼별이 알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를 알고 있냐? 가슴의 울림이랑
꽃 피는 가슴을 칼별이 알고 있어. 그럼 얘 부정적으로 빼놓으면 안 되잖아. 칼별을 느낌 가지고서 무서워요, 추워요, 그러니까 나쁜 거예요 하면 안 된다고. 칼별은 알아주는 애잖아. 그럼 이거 좋은 거란 말이야. 맥락으로 뚫어야지 지 느낌으로 뚫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꽃핀데 엄동설안에도 꽃핀데 시련 속에서도 꽃핀데 이러면 이육사에 있는 위에 있는 거랑 똑같잖아. 그러면 누룩 입장에선 부서지고 한 대로 처박히고 슬프고 울다가 여럿이서 뭉치게 되고, 근데 칼별은 얘 내면에 대해서 이해해주고 알아주는 애네. 뭐 누룩이 이거 알아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좋은 애죠. 울림, 청각 이미지 또 썼고요. 됐죠? 넘어갑니다. 속 깊이 쌓이는 기다림, 사고사가 부서지는 일 보았느냐. 누룩은 계속 기다리고요. 그래서 사가가는 게 보시면 썩어간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거 발효로 보셔도 되고요. 부서지는 일 보았느냐 기다리고요. 지가 죽어 썩어 문드러져 우리 고향 좋은 물을 만나면 야 아까 얘기했 그래서 술 만드는 과정에서 더 알려드리면요, 누룩을 이제 잘 발효를 어느 정도 시켜놔요. 그러면 이제 여름같이 따뜻할 때, 웬만하면 더울 때 깨끗한 물에다가 이제 누룩 몇 덩어리를 막 풀어서 이렇게 반죽을 해서 거기 밑에다 잘 침전시켜놔. 그러고 이제 장독대에다가 그걸 해놓고 땅에다가 이제 잘 묻어놓으면 이제 한 2주 정도 지나면 다 먹으면 이제 아주 기분이 좋아지는 술이 되거든요. 위에 있는 것만 떠서 드시면 이제 사케 청주가 되는 거고, 막 대충 해가지고 먹으면 막걸리거든요. 덩달아서 함께 끓는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누룩끼리 아까 전에 합쳐졌단 말이에요. 뭐요? 함께 뭐가 되고 있어요? 춤도 되고 기쁨도 된대요. 춤이 되고 기쁨이 된대. 맨정신에 춤추고 막 기뻐하고 하는 것보다 몇 잔 집어넣고서 춤추고 기뻐하면 더 기쁜데 술 됐다는 얘기예요. 이거. 태솟는 얼굴도 되는 죽음을 알겠느냐 돼 있네요. 그럼 여기 희생적인 태도네. 결국에 누룩은 남아요, 안 남아요? 누룩 안 남거든요. 그래서 이제 걸러야 돼. 누룩이 덩어리기 때문에 고체가 막 엉겨붙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갈건으로 밭아놓고 한단 말이에요. 어디 망에다가 장독대에 있는 걸 이렇게 부어. 그러고 쭉쭉 짜. 그러면 대충 짜서 먹으면 막걸리. 술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결국에 자기는 없어졌잖아. 그리고 남들에게 뭐를 줬는데? 춤도 주고 기쁨도 되고, 누룩끼리 합쳐져서 춤도 되고 기쁨도 되고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뭐 별거 없죠. 지금 감춰둔 누룩이 뜨나니, 냄새가 퍼지나니. 누룩에 대해서 의인화 해놨고요. 되게 긍정적인 존재, 그 다음에 공동체 의식. 그럼 누룩 뭐 얘기하는 거 아니? 개 뚜까 맞고 개 박살나 있어서 막 힘들어져도 얘네들끼리 모이면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 고등학교 3년 정도 다녔으면 너 하나 가지고선 네 혼자 할 수 있는 건 딱히 없는데 민중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처음에 군부도 개뚝 까맣고 무릎 박살나고 어디 짱 박혀있고 민중들 별 힘도 없었다가 얘네들끼리 모이고 때가 돼서 좋은 바람 만나가지고 시기가 잘 맞아 떨어지면 군부 독재도 밀어낼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는 존재가 되니까 뭐 민중 뭐 이런 거 아니면 민초들. 그래서 여기에다 무슨 이미지 많이 썼는데요. 누룩도 전통적인 소재죠. 그다음에 우리 고향 해가지고 향토적인 소재도 썼단 말이에요. 뭐 그런 거 민중 봉기 뭐 이런 걸로 보셔도 크게 무리는 없겠다. 이성부가 쓴 거거든요. 그래서 이성부 저 아저씨가 그 민중시 이런 거 많이 썼던 사람입니다. 민중시. 그 군부 독재 이제 물러나라 하셨던 분들이 있죠. 가와 나의 표현상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되어 있네요. 가에는 영탄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의 태도를 부각하고 있다. 가에 하나만 찾으면 됩니다. 불러보 노라 되어 있네요. 그러면 노라 하면은 영탄 어휘라고 해도 크게 무방합니다. 그다음에 나에는 대상 지칭 대명사 지라고 되어 있다고. 그다음에 대상의 인격 부여한 거 맞고요. 가는 나와 달리 색채어를 사용하여 대상의 상징적인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가에 색채어 빨갛게 피지 않는가 있었고요. 나에서 누룩에 색채어 썼나 보시면 색채어가 없어요. 나에는 색채어가 없어요. 그래서 맞고요. 나는 가와 달리 직유 방식 대상 구체적인 형상으로 제시하고 있다. 가에는 직유법이 나는 나의 직유법이 있냐 없냐 누룩 한 덩이가 뜨는 까닭을 알겠냐 지 혼자 부대 끼우다가 어쩌고저쩌고 바람 만나 더운 가서 말겠느냐 물을 들어는 없네요. 은유밖에 없네요. 직유가 없습니다. 나에는 직유가 없어요. 그래서 4번을 찾으시면 됩니다. 가는 나 모두 의문형 사용해서 대상이 지닌 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되어 있는데 나에서 그 가슴 울림 들었느냐 알겠느냐 보았느냐 엄청 많고요. 그럼 가에서는 빨갛게 피지 않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맞는 말 보시면 되겠다. 기억과 니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 기억은 꽃, 니은은 누룩. 꽃은 화자에게 희망을 환기하고 괜찮죠? 시련 속에서도 피는 거니까. 니은은 화자에게 깨달음을 준다 되어 있어요. 이거 어디서 잡을래요? 지금 누룩이 뜨나니 이런 걸로 잡으시면 되겠네요. 영탄 표현 감탄사 들어가 있는 걸로 잡으셔도 크게 무방하겠다. 답 1번입니다. 나머지 거 다 개소리예요. 그 다음에 가난하고 암담한 현실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와 희망적인 미래에 대한 염원을 담고 있다. 가는 일제강점이라는 극한의 환경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조국 강국을 이루고자 하는 화자의 염원과 의지를 강조하고 있고 1980년대 군부 독재하의 불의한 현실 속에서 억압당하고 있는 민중들이 연대를 통한 불의한 현실을 이겨낼 수 있다는 의식을 바탕으로 희망적인 미래에 대한 기대를 드러내고 있다. 뻔하죠? 그 다음에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때는 인간이 살 수 없는 척박한 환경을 나타내는 거 일제강점기 현실 화자가 극한의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니 이거 니네 내신에서 너무 많이 봤던 그런 양치기용 문제. 가에 제비때는 봄을 연상하게 하는 것으로 그것이 까맣게 날아오길 기대해야 되는 것은 화자가 따뜻한 봄과 같은 상황인 조국 광복을 영원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고 맞는 말. 나의 알맞은 바람과 살며시 더우는 두룩이 뜨기 위한 환경을 나타내는 것으로 억압된 존재인 민중이 힘을 얻기 위해서는 서로 연대해야 한다는 화자의 의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알맞은 바람과 살며시 더운 뜨기 위한 환경. 그러면 뜨면 혼자 뜨냐? 같이 뜬다 이거예요. 이거 위에 있는 거 연대를 통한 불의한 현실을 이겨낼 수 있다는 인식 위에 거 끌고 내려오시면 당연히 맞는 말. 보기 끌고 내려오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에서 지가 썩어 문드러져 해서 누룩이 뜨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군부 독재하에 불의한 현실에 대해 화자가 느끼는 무력감을 형성하는 거야. 지가 썩어 문드러져 뒤에 바로 뭐라고 붙으냐면 우리 고향 조금을 만나면 덩달아서 함께 끓는 마음 알겠느냐 돼 있어요. 춤도 되고 기쁨도 되고니까 여기 긍정적 미래상 여기 있다. 화자가 느끼는 무력감 형성합니다. 안 됩니다. 4번이에요. 그 다음에 가의 새벽과 나의 칼별은 모두 춥고 혹독한 현실에서 가질 수 있는 희망을 나타내는 것으로 새벽 툰드라에도 밝아오죠. 그 다음에 엄동설안의 칼별은 알고 있나니에요.
불이한 현실 상황에서 긍정적인 미래 상황을 기대하는 화제의 태도라고 볼 수 있다. 이육사에게 시제 표현은 잘 보셔야 된다. 시간 표현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쭉 또 현재 달리다가 뭐 고전 나오면 그때 갑시다.